판매되는 상품이 많지만 지급이 참 어렵습니다. 지급 안 할 거면 보험 상품 왜 만드는지 모르겠네요. 왜 보험은 지급이 안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사건사고TV 김지율입니다. 이번 시간도 이제 질병보험금 자료 갖고 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수성사님,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장기가 뭔지 아세요? 심장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심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신체에서 매우 중요한 장기인 만큼 판매되는 상품이 많지만 지급이 참 어렵습니다. 지급 안 할 거면 보험 상품 왜 만드는지 모르겠네요. 왜 보험은 지급이 안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심장병 하면 어떤 게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심근경색. 네, 맞습니다. 대표적인 심장병은 심근경색증이 있죠. 진단비의 경우 급성 심근경색 진단금의 경우 I21, I22, I23 진단 코드를 확진받으면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최근 많이 판매되었던 그 심장 관련 진단비 중에 이제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도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급성 심근경색증과 더불어 협심증 진단 코드인 I20, 급성 허혈성 심장질환 코드인 I24, 만성 허혈성 심장병 I25의 경우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심장 질환에 대해서 진단비 지급 거절하는 사례가 어떤 게 있나요? 네, 우선 심장질환의 경우 확정 진단이 아니라는 주장이 가장 많습니다. 약관에서는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초음파, 관상동맥 촬영술, 혈액중 심장효소 검사를 기초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심장이 증상이 발견되고 병원에 간 경우에는 검사상에 이상 소견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사망의 경우가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 주치의는 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을 내리지만 앞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없거나 검사를 수행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 심장질환 보험금 청구해서 이제 조사 진행하고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보험회사에서는 의료자문 결과를 활용해서 보험금을 부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보험회사 입장에서 본다면 심장질환의 경우 의료자문을 통해 부지급하기 아주 좋은 진단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치의가 발급한 진단이 확정 진단으로 볼 수 없다라고 하거나 변이형 협식증의 경우처럼 진단 자체를 부정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CI 보험 놓칠 수 없죠. 이 CI 보험에서 또 중대한 심근경색증 진단이 있지 않습니까? 네, CIA 보험의 경우 비교적 가입 금액이 크죠. 그렇다 보니 이 진단을 받는 것부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몇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흉통, 두 번째는 심전도에서 ST 분절, 티파, 큐파의 새로운 출현이 있어야 하고 CKMB를 포함한 심근효소의 상승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트로포닌은 제외한다라고 약관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트로포닌은 상승하지만 ST 분절의 상승이 없는 경우에도 심근경색으로 진단되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생소한 의학 용어가 많이 나오네요. 일반인 분들의 입장에서는 어렵기 때문에 보험회사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뇌 질환과 더불어서 심장질환의 경우 굉장히 전문적인 요소가 들어갈 수가 있고 보험회사에서도 이 부분을 잘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에 매우 인색한 편입니다. 우리 고객들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더욱 안 준다. 이 심장질환 보험금 역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은 김은손 회장님과 함께 심장질환 진단비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오늘도 도움이 되는 말씀 감사합니다. 네. 심장질환과 관련해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위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